그리고 이거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실 네.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외교안보 분야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네. 김성한 안보실장, 그다음에 김태호 뭐 1차장, 1차장. 신인호 2차장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됐는데 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우려가 먼저 됐습니다. 우려가 되셨어요? 왜냐하면은 네. 10년 전 이명박 정부 안보실을 아. 재판한 것으로 보였고요. 네. 올드보이의 기한이라고 보여지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안보 분야 외교 안보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근무했고 그때 생각에 젖어 있는 분이 지금 10년이 지난 이 많은 사항이 변화한 안보 환경에 네. 잘 적응해서 이끌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했죠. 먼저 그 김성한 안보실장 네. 예정자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당선인가 네. 초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도 그 지인 찬스인 거죠. 50년 지기. 50년 지기. 웬 지난번에 지기가 정우영 그렇게 후보자는 많습니까? 40년 지기라고 하더니 예. 50년 그리고 지기. 또 김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면 써야 되겠죠. 네. 그런데 김성한 실장님 실장 내정자를 아. 쭉 분석해 보면은 외교부 차관 정도밖에 안 했어요. 행정 경험은 실질적인 네. 나머지는 주로 학자로서 생활을 하셨고 또 뭐 자문위원은 좀 일부 기관에서 하긴 했지만은 실무 경험이 아주 미천하죠. 외교 안보 분야는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론 네. 갖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주변 강국하고도 협상도 해야 되고 네. 또 실제 여러 가지 전략도 짜야 되고 또 우리 군을 어떻게 또 운영할지도 고민해야 되고 이건 네. 현실적인 현장을 잘 알아야만이 현장에 대한 경륜과 경험이 있고 또 이론을 갖추고 하신 분이 돼야 외교 안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다음 이제 외교 안보실 1차장 네. 김태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위원이죠. 김태호 인수위원은 대단히 우려가 더 큽니다. 왜냐? 예. 김태호 그 인수위원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분이에요. 이명박 정부 당시 안보실에 근무하면서 거의 5년 가까이 근무했을 거예요. 네. 안보 분야, 외교 안보 분야 실세로 통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었죠. 네.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해서 특히 북한하고 관계에서 MB 때 북한이 기억납니다. 완전히 비핵화하면은 북한을 3천불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비핵 개방 3천인데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죠. 결국, 이 정책은 그 이후에 보수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에요. 그리고 김태호 현재 인수위원 같은 경우는 좀 편협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지소미아 협정 같은 경우를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을 네. 밀실에서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또 공직을 그만두고도 논문들 같은 걸 분석해 보면은 네. 유사시 일본 자유대가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열어뒀고 또 한일 간의 군수 협정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라고 네. 주장을 하하. 하는 등 좀 일본하고의 친일 관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에 대선 당시에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때 후보 시절에 예. 한미일 동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었고 일본인 자위대가 필요시는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는 윤석열 후보 그 당시 후보가 안보 정책을 잘 모르니까 네. 한미일 협력을 잘해야 된다는 걸 한미일 동맹으로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니냐. 유사시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잘못 알고 하시구나. 그분이 네. 사실 여러 분야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게 잘못 그런데 얘기한 거다. 김태호 1차장. 1차장으로 내정하는 순간에 네. 그것이 잘못이 아니었구나. 그 당시 많은 토의를 해서 또는 그 김태호의 생각을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게 입력을 시켰구나라고 해서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죠.
예. 예. 아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어땠는지 우리 외교안보 어땠는지 좀 떠올리게 되는데 네. 그때도 진짜 이 대북 관계가 정말 안 좋았고 미국과 일본에 좀 편중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적을 좀 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엔 지금 이 국제 정세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북한이 계속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짚어드렸듯이 열병식을 통해서 무기도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핵 전쟁 위협까지 어떻게 보면 더 커진 상황인데 한미일에 치중된 이런 외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네. 이거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저는 최근 한 20년을 돌아보면은 네. 외교 안보 분야에 가장 실패했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입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 문제도 경색이 됐고요. 네네. 풀어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긴장 국면으로 갔었고, 그래서 비핵 개방 3청 이런 것도 실패를 했었죠. 네. 그 사이에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음. 미사일도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국방에서 네. 말로는 이명박 대통령 그 당께서 군을 강조하고 막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군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부정적인 것이 많았어요. 국방 예산도 역대 정부보다 그 증가율을 최소로 했고 또 그분은 안보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비슷한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했던 예, 성향이 있죠. 안보는 네. 안보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경제의 관점으로 보면서 아, 그 대다수의 예산들을 깎으려고 많이 했었고 네. 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음. 또는 그 줄이게 하고 뭐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네. 사실 사기가 많이 떨어진 적이 많았죠. 예. 아. 근데 그 지금 인선만 보더라도 네. MB 때 재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 결국 오늘 어제 이제 이 110개 국정과제를 네. 어제 인수해서 네.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거잖아요. 안보 경제 안보 이거 강조하던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MB 시절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네.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 어제 국정과제 10개, 110개를 예. 발표를 했는데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윤석열 당선인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후퇴한 공약들이 많죠. 반영이 안 된 아,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변경된 것도 있고 병설- 공약을 병설- 했으면서 네. 또 불구하고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네.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윤석열 당선인께서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죠. 제가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설명하고.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이걸 공약으로 했는 왜 그 공약과 그걸 보고 투표하신 국민들이 많잖아요. 아. 근데 그것이 안 지켜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공약이 100% 지키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대선 때.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걸 이해를 구하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고 어떻게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최초 제가 말을 못 지킨 것을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인 거죠. 아. 5월 10일 청와대를 개방하는 약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실제 공약에 미치는 했던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네. 들면 병사 월급 2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요. 취임과 동시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주겠다 했는데 바로 받을 줄 이것이 알았네. 상당히 후퇴했죠. 뭐 4년 후에 네. 뭐 합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자산 하고 형성 프로그램하고 네, 합쳐가지고 예. 병장. 그러니까 지금 병사들이나 장병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죠. 그 200만 원 말은 못하지만은 네. 사실은 병사들은 군인이다 보니까 그런 불평불만을 잘 표현을 못하잖아요. 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검사들은 다 집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공약이 안 지켜지고 하니까 많이 실망도 하고 예. 또 그 사기가 저하되겠죠. 그런 목소리들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사들 입장에서는 200만 원의 공약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좀 희망을 느끼고 꿈에 부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네. 계속해서 이 병사 월급 올린다 200만 원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면 어떻게 됐을까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재명 코멘트네요. 후보가 낸 건 200만 원은 5년 차에 걸쳐서 그렇죠. 5년 후 5년 정도 마지막 해에 200만 원까지 네, 올라가겠다는 단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실현 가능한 것인데 결국은 그와 유사하게 간 겁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200만 원 취임하면서 바로 주겠다고 했을 네. 때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어떻게 저걸 저런 공약을 하지? 그때 아. 의문을 가져서 유심히 관찰해봤더니 결국은 결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네. 이것도 이 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 관련해서 차등 지원이 아니라 다 일괄 지급으로 합쳐서 1,000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예. 차등 지원이고 그것도 뭐 600만 네.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까지 나와가지고 그렇죠.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네. 좀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국정과제 110개를 네. 발표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지켜질지 참 아. 의문이에요. 왜냐 공약한 지 지금 뭐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제대로 네, 안 네. 지켜지는데 국정과제라고 해서 100% 지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약속은 그렇죠. 지켰던 사람이 끝까지 계속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 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뢰가 좀 많이 손상이 됐죠. 네. 아하.